김승현 씨의 질문인데요. LG 4강, 롯데 우승, 언제쯤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LG가 참 저번에 선수도 많이 빠져나갔지만 또 참 안 좋은 사건에 휘말려서 그러니까 항상 스포츠라는 것은요 이런 게 있어요. 악재가 있으면 호재가 있고 호재가 있으면 악재가 있습니다. 팀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LG라는 팀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팀의 뭐 이태근 선수라든가 뭐 이런 어떤 송진영 선수라든가 대득표 같은 선수들이 조인성 선수가 다 빠져나가는 데다가 또 박현준이라는 선수는 15승을 할 정도의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게 안 좋은 사건에 LG가 좀 연루돼서 아주 곤욕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악재죠, 이거는. 그러나 이것이 팀이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도 않겠냐고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LG가 LG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영입이 됐습니다. 이건 장단점이 있어요. 외부에서 많이 영입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팀 전력이 강화될 수 있지만 과연 팀워크라든가 왜냐하면 기존에 3년, 5년 2군이나 1.5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제 내년부터 내가 1군 선수를 뛸 수 있다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갖췄던 선수들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 외부에서 왔었을 때 갖는 어떤 실망감이라든가 거기서 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화가 팀 전체에 나쁘게 영향 끼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존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4월 한 달이 LG한테는 고비고 롯데는 이대호 선수가 빠진 자리가 워낙 크죠. 80타점, 100타점을 칠 수 있는 선수가 빠졌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빠른 야구 쪽으로 기동력의 야구 쪽으로 어느 정도 메꿀 수가 있는데 장원준 선수가 빠진 이 10승 이상의 투수가 빠진 자리를 누가 메꿔주느냐는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생각보다 롯데는 이승호 선수나 정대원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해볼만 합니다, 롯데.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이은정 씨 질문인데요. 위원님께서 야구단을 소유할 수 있다면 8개 구단 중 어디를 택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구단은 이번 시즌에 우승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제를 해야 됩니다. 어느 구단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구단 사장이 된다면은 어느 팀을 또 감독이 된다면 어느 팀을 맡고 싶느냐는 단순한 이걸로만 내 집에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은 어딜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받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저는 만약에 구단을 소유한다면 저는 기아를 하고 싶어요. 왜입니까?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입니까? 선수들이 개성이 있어요. 네, 좀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죠. 설명을 하면은 하나의 틀 속에서 들어가서 움직이는 선수들이 아니라 틀에다 놓으면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흐트러졌을 때는 엉망진창인 팀이 되겠지만 이런 팀이 하나가 되면 굉장히 강한 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틀 속에 안 들어가려는 팀이에요. 뛰쳐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팀은 매력이 있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전복균 씨의 질문인데요. 허구연 해설위원과 라이벌인데 외모로는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 아무래도 젊은 허구연 의원이 낫겠죠, 외모로는. 근데 외모라는 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젊고 잘생겼잖아요. 근데 이 질문의 연장에서 제가 하나 묻겠는데 허 의원하고 그야말로 이 야구 해설에서도 상당히 경쟁자인데 그 바람에 조금 서로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 할까? 아니. 그건 진짜 오해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허 의원 당신이 청포 빅터스 감독하고 롯데 코치할 때 참 내가 허전했다 그랬어요.
당신이 없어서. 아, 근데 허 의원도 내가 KBO 사무총장 들어가고 자기가 혼자 해설하니까 그렇게 허전했답니다, 그게. 그렇군요. 네, 라이벌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좋았고, 하나의 이건 비화인데, 제가 총장이 되고 카타르 도하에서 금메달 따는 건 실패했습니다. 다 이거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딱 금메달 실패하고, 저녁에 아무도 모르게 그 당시 허구현 위원, 이영철 위원, 박노준 위원, 저 넷이 모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 카타르 그 교민집에서 모여서 좋다, 실패했다. 자, 베이징 올림픽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거기서 모든 베이징 올림픽 준비 초안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상비군 제도부터 시작해서 저 기술위원회 탄생부터 시작해서 60명에서 엔트리 22명으로 줄여가는 이 시스템 모든 게 그때 거기서 전부 기초 작업이 나와서 제가 귀국해서 그 작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저도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역시 전복균 씨가 물어왔는데요. 위원님은 교사, 그리고 야구 해설위원, KBO 사무총장, 아침방송 패널,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 참 일을 많이 하셨고 하시는데 가장 애착이 가는 직업, 그리고 아쉬움이 남는 직업 어떤 것입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 해설이 가장 애착이에요. 아, 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 한도에서 그래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해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습니까? 이건 제 능력을 갖고 빗댄 거니까 제가 해설을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그쪽이 가장 저한테 적합하지 않나 보여지고 가장 아쉬운 것은 체육교사 생활을 너무 일찍 그만뒀다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왜 그게 아쉽냐면은 제가 교사 생활에서 첫 제자들이 지금 56년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요. 한 7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네? 지금 사회에서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교사를 일찍 그만둔 게 아쉽지만 가장 보람 있는 직업은 야구 해설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사에서 해설가로 전신하게 된 무슨 계기랄까? 있어요. 저는 해설 생각도 안 했는데, 당시 동양방송이 있었습니다. 동양방송에서 야구 해설자를 갖다가, 뽑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을 때, 당시 배구 해설을 했던 분이 오관영, 지금은 예일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는 오관영 선배님이 그때 배구 해설을 했는데, 야, 우리 학교 체육선생이 왔는데 경희대학교 나오고 경희대학에서 야구선수 생활을 했던 친구가 하는데 그 친구 한번 데려다 써봐 이렇게 해서 제가 테스트 겸 갔다가 제가 스카웃이 됐는데 문제는 1년이 지났는데 동양방송 간부회의에서 야, 하이성이는 재능이 없다 잘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잘라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당시 김재길 담당 PD 선배님하고 박종세 아나운서님 그 두 분이 아니다.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 재능이 있다.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당시 홍두표 그때 본부장께서 당신들이 책임지겠냐?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돼서 제가 살아났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해설이 안 느는 이유가 뭔가 생각했더니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체육교사라는 내 직업이.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는 제가 해설자로서 성공할 가능성도 없었을 때 체육교사하고 사표내버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 네. 자, 여기까지가 대담한 질문단의 질문이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본인에게 대담하게 느껴진 질문이 어떤 겁니까? 어느 구단을 소유하고 싶으냐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